먼저 이상로 전 MBC 국장 겸 MBC 공영방송 노조위원장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81년도에 문화방송에 입사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카메라 출동을 담당한 기자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입사를 했는데 선배께서 여기 계신 의원분들 많이 계시지만 조금 참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 의원 걔 내가 키웠어. 국회 출입기자였는데 저 선배께서 김아무개 의원 내가 배지 달게 해줬어. 이게 보편적으로 국회를 출입하시는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기자가 국회의원도 만들고 배지도 달아주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요. 아마 여러분들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가 가짜라고 하는 거를 이번에는 기자가 아니라 PD들이 그를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D가 이제 PD는 저널리스트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PD 저널이라고 하는 원래는 PD 협회보였습니다. 신문이. 근데 PD 저널로 이름을 바꾸고 자신들도 PD 저널이다, 저널리스트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 하면 언론인은 팩트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이고요. 언론인들은 아마 우리 MBC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인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정치적 파워를 갖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MBC가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MBC에서 32년을 근무했습니다. 파업 현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요. 몇 가지 케이스를 들어서 MBC 파업이 왜 정치적인 파업인가, 그들이 왜 정치인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 파업을 말씀드립니다. 그때가 11월인가 12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 전에 한 10개월이나 11개월을 앞당겨서 MBC가 파업을 하는 겁니다. 왜 파업을 하는가 하면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의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장이 낙하산이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방송문화진흥회 체제에서 역대 사장은 좌파 정부, 예를 들면 김대중 또 노무현 정부 때 임명한 사장은 왜 낙하산이라고 말하지 않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그걸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기자는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이라면 그 전에 DJ와 노무현이 임명한 사장들은 왜 낙하산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왜 파업을 하지 않았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더니 결국은 대답이 뭐냐면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장이 가장 불공정한 방송을 했다. 오케이. 언론인은 매우 표현에 조심해야 돼. 가장이라는 단어를 썼어. 가장. 그러면 지금까지 역대 사장이 지금 사장과 비교하여 가장 덜 불공정 방송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비교해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김재철 사장이 가장 불공정했다는 것을 역대 사장과 비교하여 설명하라. 못했습니다, 결국. 그리고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게 뭐냐면 저를 협박했습니다. 밤길 조심하라. 험한 소리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게시판에 또 올렸죠. 저를 협박하시는 분들에게 당신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나를 협박할 이유가 없다. 나는 굴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게시판에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이상로 국장이 올리는 글은 읽어보지 않기. 제가 원래 방송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읽어보지 않아도 열어보지 않을 수 없는 제목을 하나 붙였죠. 신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열어보더라고요. 거기엔 뭐냐면 이겁니다. 거짓의 편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거짓의 편에 서게 주시하는 신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올렸습니다. 당신 자녀와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신 지금 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훌륭한 언론인인가? 당신 아내와 당신 자녀는 알 것이다. 당신이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지, 얼마나 집에서 공부를 했는지를 물어봐라. 아마 양심 때문에 물어보지 못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12년도 1월달 파업은 총선과 대선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국회의원과 그리고 대통령에 선출시키기 위해서 벌인 정치적인 파업입니다. 그들은 정치인이지 언론인이 아닙니다. 자, 지금 파업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해명을 해야 될 것, 역시 두 가지를 해명해야 됩니다. 왜 좌파 정권 때는 가만히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어젠가요? 여기 아마 MBC 출신 국회의원 7분이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물러나라는 거죠. 김철수 사장. 국민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MBC의 구성원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빨리 물러나라. 7분 중에는 제 선배님도 계시고 제 후배들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선배 그리고 후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MBC는 좌파 정권 때 가장 불공정하게 방송했어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만약에 내 말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개 토론합시다. 자, 좌파 정권이 불공정하게 방송한 그 케이스를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거 때가 아마 DJ하고 이회창 씨하고 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을 겁니다. 대선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딱 일주일.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일주일이 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앞에 놓고 DJ가 딱 1%를 이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KBS에 전화를 했습니다. KBS는 거절했습니다. 사장이. 이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MBC에 전화를 했습니다. MBC 사장은 선거법을 어기고 일주일 남겨놓고 DJ가 1% 이겼다는 것을 방송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DJ 정부 때 국정원장을 했던 이종찬 씨의 월간 조선 증언입니다. 저는 공개 토론을 원합니다. MBC가 우파 정권에서 가장 불공정하게 방송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파 정권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언론인은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언론인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조선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앞두고 임금이 2명의 특파원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왜? 이 2명의 특파원은 전혀 정치색이 다른, 정당이 다른 두 개, 말하자면 야당과 여당의 특파원을 2명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미션이 뭔가 하면, 일본이 과연 우리 조선을 침공할 것인지를 너희들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곧 일본이 조선을 침공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나중에 일본이 우리를 침공했습니다. 선조가 그 특파원 불러다 놓고 너 왜 그때 일본이 왜 그 침공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보고했느냐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사실은요, 저도 그때 일본에 가서 일본이 곧 조선을 침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선조가, 그런데 너 나쁜 놈이다. 그랬으면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정확하게 보고를 안 했어? 왜 팩트를 왜곡했냐라고 선조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폐하, 사실은 저도 일본이 조선을 침공할 거 알았지만 우리 당의 당론이 일본이 침공하지 않는 곳으로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저는 언론인이 팩트를 전하지 않으면 대단히 나라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몇 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죠. 8호 8기 카알기 폭파범 김현희가 있습니다. 언론 노동조합,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언론 노동조합원들은 김현희가 가짜라는 방송을 PD수첩에서 했습니다. 김현희가 살고 있던 분당 집에 저희가 김현희가 삽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간첩이 내려서 죽이라는 얘기겠죠. 제가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제가 MBC 재단에 대해 얘기를 해서 그걸 사과방송합시다. 우리 잘못하지 않았어. 결국 사과방송은 못하고 노동조합의 위력에 밀려서 김현희를 다시 스튜디오에 불러서 대담하는 형식으로 끝냈습니다. 그것을 언론노조는 또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죠. 광우병 얘기를 드릴게요.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MBC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이 망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습니다. 간부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극렬하게 그들과 싸웠습니다. PD수첩을 당장 폐지하고 전부 해고시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언론 노동조합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언론은 MBC를 포함하여 우리 언론인들은 사실을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힘을 추구하는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틀림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의 노동조합원들은 언론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을 추구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을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선배로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MBC는 좌파 정권 때 더 불공정하게 봤습니다. MBC는 우파 정권 때 사장이 방송을 불공정하게 방송하지 못했거나 안 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팩트에 이견이 있다면 공개 토론합시다. 공개 토론합시다. 그리고 24시간 끝날 때까지 공개 토론하자 합시다. 이것이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기자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자로 남을 겁니다. 기자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공개 토론합시다. 더 이상의 국론의 분열을 막읍시다. 공개 토론에 응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제 오늘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로 교수님의 알차고 심도 있는 발제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팩트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다 거짓이다. 또 진실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이익적인 말씀에 찬회를 표합니다. 대단히 지금 시에 적절하신 말씀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파업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게 불법이냐 위법이냐 이 문제가 지금 검찰청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노동부에서도 물론 얘기할 입장이 아니니까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지금 MBC의 현황 또 지금 파업에 대한 이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문제를 앞으로 이제 우동정보 소환회는 갔다 오셨지만 앞으로 또 다른 절차가 이어질 텐데 이런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뭐가 옳은 길인지 이걸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 질문 주신 내용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요. 그거에 앞서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좌파들이 만든 거예요. MBC 블랙리스트의 제일 피해자가 접니다. 저는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원래 블랙리스트는 좌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파적 성향을 가진 언론인들이 훌륭한 보직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그들이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지금 이 MBC에 그 파업 인원이 많으냐 하는 겁니다. PD와 기자가 힘이 있습니다. 방송국 내에서도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아나운서 그리고 기타 그렇죠. 아나운서 같은 그런 이 직종의 사람들을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기자와 PD들이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기자와 PD의 눈밖에 나면 조직 내에서도 자기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내에서 힘을 이용하여 많은 세를 규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이 있다 보니까 외주 업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드는 외주 업체, 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예인 이런 사람들도 그들의 입장에 동조해 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불법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론인은 법을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팩트라는 겁니다. 사실에 어긋나면 그것은 저는 언론인은 법보다 사실이 먼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법에서 무죄다. 지난번에 이 광우병 파동 때 대법원에서 PD 수첩에 이 잘못 보도한 사람들이 1, 2, 3 사항 모두 당신들이 잘못했다. 3, 4는 잘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에게 유죄, 징역을 가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옥엔 안 보낸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또 왜곡했습니다. 우리들은 무죄다. 그래서 광우병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겠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유죄입니다. 대법원도 그들을 죄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언론인이기 때문에 봐준 거라는 것이죠. 지금 지금 MBC 파업 사태가 유죄냐 무죄냐는 법률가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죠. 최근에 법률가들을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은 글쎄 또 다른 별개의 문제겠습니다만 기자, 언론인이 법을 들고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기자가 아닙니다. 언론인이 아닙니다. 언론인이란 법 이전에 나는 사실을 말해서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언론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MBC 김장겸 사장도 언론인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이고요. 언론인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실에 어긋난 말을 하는 사람, 사실에 어긋난 말을 주장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한성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인가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 MBC 사장이 최문순으로 바뀌었죠. 네. 최문순은 제 입사 동기인데 아마 MBC 노조위원장을 했고 굉장히 그 인사가 파격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사였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고 그
그 당시 그리고 나서 MBC 그 사장을 지낸 최문순 씨가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앞과 전후에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건 뻔한 노릇이죠. 지금은 강원도지사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최문순 사장 그 있을 때 좌파 정부에 대한 MBC 충성. 또 한 가지는 지금 얼마 전에 출두를 했습니다만 김장겸 사장이 부당 노동 행위로 노동부에 출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이상노 선배는 뻔히 이렇게 지켜보고 그 내막을 아니까 과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 현업자들, PD, 기자,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왜 자기 현업 파트에서 일을 못하고 다른 비현업 파트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건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이해가 부족한 저는 국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첫 번째 노무현 정부 때 이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장으로 발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건 하나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 언론 노동조합은 원래 사과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근데 딱 이 건 하나만은 좀 미안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뭐냐? 최문순 사장이 사장을 끝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받은 거는 글쎄 좀 심했다. 언론 노동조합도 그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거 보고 제가 감명 먹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것만큼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했구나. 이것으로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은 끝내기로 하고요. 두 번째에 대한 대답입니다. 지금 그 신문에 보면 왜 많잖아요. 아나운서들이 나는 배제됐어요. 했다. 여러분 MBC의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억 가깝습니다. 네. 저는 80년대 문화방송에 입사해서 저희 집사람은 한 번도 월급을 못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사했을 때 MBC가 대한민국의 세금을 4번째가 많이 내는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MBC의 월급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왜 나는 일 못하는 부서를 발령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립니다. 2012년도에 그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자들이 원하는 사람을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왜 좌파 정부보다 우파 정부의 이 사장이 더 불공정하게 방송했느냐, 왜 낙하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전혀 못하고 그냥 파업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우파 노동조합 위원장이었을 때 사장을 압박했죠. 무노동 무임금이다. 1원이라도 인건비를 지급하면 내가 사장 당신을 고발하겠다. 170일 동안 파업했고 그들은 1원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었죠. 그래서 여자 아나운서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홍대 앞에 가서 일일 맥주집을 열었습니다.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모였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언론 노동자 간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업을 하다 보니 회사에서 돈을 안 주니 어렵다. 그래서 파업 자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일 맥주집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화면, MBC 여자 아나운서들이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 아나운서들이 맥주집에서 맥주를 서빙하는 걸 보고 아침에 산의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죠.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MBC 노동조합, 언론 노동조합은 여성을 팔았다. 그리고 맞바로 사과했습니다. MBC 여자 아나운서들은 매일 맥주집에서 나오는 이 수익을 노조집행부에서는 파업자금으로 쓰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여자 아나운서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물론 사과했지만.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시설에 갖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돈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MBC 사람들은 돈에 궁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업을 하면 우리 이 하청, 예를 들면 프로덕션들 사람들이 돈을 못 봐서 그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들은 왜 자기가 희망하는 부서로 발령받지 못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국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고의로 당신은 나하고 정치색이 같아. 그러면 당신은 체했고, 당신은 나하고 정치 색깔이 달라. 당신은 암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암이 아닌 사람을 암이라고 해서 수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죽였거나 죽음에 몰고 갔습니다. 그것이 파업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성하지 않은 의사를 어떻게 또다시 환자에게 수술하라고, 환자를 수술하라고 수술방에 집어넣을 수 있냐는 겁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치적인 파업에 했다는 것을 반성하지 않는 언론인은 다시 현업에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반대입니다. 그들을 언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성해야 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수술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야만 올바르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입사한 사람, 2010년대 입사한 사람들은 선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사이비 이 의사였다는 사실을, 선배들이 사이비 의사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MBC에서 보니까 청소를 시켰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MBC에서 1억짜리를 뽑아서 청소시킬 그럴 만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이 현업에서 물러났다, 현업에서 물러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 사람들이 현업에서 일어나면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워집니다. 현업에서 물러나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렵게 와주셨는데 우선 감사드리고 고군분투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인이 30년 이상 경력을 가지시고 언론에 대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방송 언론의 상황을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야당의 어떤 입장 내지 상황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좌파, 우파, 경제 5개 신문을 좀 보고 있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스크린 해보고 보면 굉장히 편파적으로 마치 일부 신문은 대변을 하는 듯이 보도를 하고 있고, 우리 야당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팩트 문제도 정확히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언론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몹시 걱정이 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사드 문제나 핵 문제, 그 다음에 본인이 언급하셨듯이 과거 한미 FTA 체결과 관련돼서 광우병 파동 문제 등등 굉장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수는 잘못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좌파는 현재 집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그런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지 않고 또 사과를 하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마지막 남아있는 언론마저도 이렇게 휘둘리면 저는 갈 곳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언론 독립을 위한 정상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야당에서 언론 독립을 위해서 할 일이 뭔지 이렇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언론인 출신, 특히 MBC 출신이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언론이 나쁜 짓을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언론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좌파들은 거두절미하고 사과드립니다만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예 사과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우파들은 뭐뭐는 잘못됐습니다. 이건 사과드립니다. 라고 하면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뒷부분만 씁니다. 이게 정확한 우리의 현재 언론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우리가 자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학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그동안 정도를 걸어왔고, 정도를 걸어왔기 때문에 곧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뜻, 올바른 언론의 뜻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그 인디 언론이라고 그럴까요? 1인 미디어들도 많이 생겨서 요즘 유튜브 같은 또 이 페이스북 같은 매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 사태가 저 사람들이 나쁜 거짓말쟁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그래 오래 시간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일을 좀 계속적으로 하면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제가 아마 곧 이제 내려오라고 그럴 것 같아서 내려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것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서운한 얘기 좀 할게요. 서운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정말이지 좀 잘 뽑아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뽑을 때 정말 이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한 사람인지 이것을 보고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좀 뽑았으면 좋겠고요. 또 후회스러운 점은 문창국 씨 보도 때 왜 물러나느냐 하는 겁니다. 문창국 씨 보도 때 분명히 KBS가 보도를 잘못했어요. 뒤에 KBS 국장 나오시겠지만 왜 물러나느냐는 거죠. 광우병 파동 때 왜 이명박 대통령이 인왕산 산속으로 들어갔냐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즉각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싸울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인선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BC, 전 MBC 방송방송 모델